안녕하세요. 네오젠 과학전문학원에서 고1 통합을 담당하고 있는 김원주 강사입니다. 2024년 2학기 중간 통합과학 지산고 내신 분석 리포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산고는 예전의 기출문제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문제의 경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전에도 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 있고 좀 신유형 문제나 그 다음에 고1, 고3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을 다소 출제했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한테는 조금 까다롭고 조금 어려운 문제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한 90점대 한 중반 정도가 1등급 컷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 문항 분석을 좀 해보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페이지에는 제가 대표 문항 분석에 쓰진 않았지만 1번 문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신선한 자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가만히 찬찬히 보면 효소에 의한 반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생명 파트의 문제들은 실험이나 그림 자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실험이나 그림 자료로 어떻게 잘 적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니까 조금만 꼼꼼히 읽어봤으면 충분히 여러분이 다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로 가면 6번 문제, 뭐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전사, 번역, 그리고 그 다음 코돈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얘네들이 염기가 어떻게 뭐 몇 개가 있느냐, 몇 쌍이 있느냐, 그리고 뭐 얘네들이 뭐 어떻게 바뀌었을 때 어떻게 아미노산이 바뀌냐 이런 문제들 나오는 거니까 6번 문제도 꼼꼼히만 잘 읽었다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지만 문제의 자료가 좀 길게 나온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읽어야 됐던 문제 같습니다. 뭐 나머지 문제들도 여러분이 찬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좀 길고 자료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의 문제를 보시면 9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에 대한 게 나와 있고 철광석이 어떻게 되느냐를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산화하는 문제를 물어보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 문제 스타일은 그 이온의 개수, 이온이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신유형 문제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자료는 좀 신선했지만 그럼 보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 같고요. 제가 대표 문항에 넣지 않았지만 10번 문제도 다른 학교로 같았으면 약간 이제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금속 반응성 문제가 되겠고 1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중화 반응에서 지금 이가산과 일가염기가 자연스럽게 문제가 나와 있고 이온 모형수 무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중상위 난이도 이상의 문제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히 하나하나 읽어주시면서 시간을 좀 세이브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넘어가면 12번 문제를 보시면 금속 반응성 문제죠. 3가짜리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고1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그 3+짜리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온이 똑같이 반응하고 전하량이 보존돼야 된다라는 걸만 조금만 신경을 써주셨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을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번 문제 어려웠죠. 고3 난이도의 문제고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와 비슷한 자료의 유형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밑에 자료를 보더라도 만만치 않았던 그리고 그 밑에 보기를 보더라도 만만치 않았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마 고난이도 문제에 속할 것 같고요. 아마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기출문제 풀거나 고난이도 문제 고2, 고3용 문제 풀었을 때는 한두 번 보였던 문제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기출문제에 나온 거는 아마 요번이 아마 거의 처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꼼꼼하게 봐두는 거 그리고 눈에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해당되는 고유형의 문제만 풀어서는 고득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고2, 고3에 즉 통합과학에 해당되는 모라생계 중에 고2, 고3에 나와 있는 같은 영역에 해당되는 고난이도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표 유형 분석에 넣지는 않았지만 14번 문제도 여러분 쉬운 만한 문제 아니죠. 금속 반응성 문제였고 13번 문제는 정확하게 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다이어그램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봐둬야 되는 문제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17번 문제를 보시면 산성비, 이산화탄소 문제가 나왔고요. 산성비 문제는 잘 나오지 않는 포메이션이긴 하지만 지역적으로 아마 교과서나 이런 부분에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교과서나 아니면 부교재나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좀 읽어내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18번 문제로 가시면 지구 탄생에 따라서 나와 있는 지질시대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고요. 거기 나와 있는 화석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으시면 문제가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정리해두는 게 중요하다. 제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16번 문제에서도 중화반응에서도 여러분 이것도 고2 고3 난이도의 모의고사 변형 문제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고 저희가 계속 전구책이나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 계속 보면서 이런 문제 난이도 했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익숙은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집중해서 풀었어야 될 것 같고요.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부정한 면이 나왔고 화석이 나왔고 지질시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모의고사 기출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다시 한번 봐두셔야 되는데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보기보다는 조금 쉽게 나왔지만 그래도 고1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넘어가면 익숙한 자료들도 있고요. 그래서 2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고사리 화석이 나와 있고 표준 화석과 그 다음에 시상 화석에 대한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유발할 수 있도록 만든 문제였기 때문에 실수 유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문제를 챙기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 문제가 이제 대륙의 이동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에디아케라 동물군, 그러니까 잘 나오지 않은 자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보기에는 좀 생소했을 수도 있지만 개념 공부를 꼼꼼히 좀 더 했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논술형 문제가 있죠. 논술형 문제를 보시면 2번 문제가 중화 반응에서 이제 나왔던 문제, 그리고 우리가 기출 문제에서 많이 풀어봤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논술 문제 2번 문제가 아마 고난이도 문제에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자료 해석 문제이면서도 거기 나와 있는 이온수를 가지고 중화점을 찾는 그런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연습들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도 풀어줬고 기출 문제나 모의고사 변형 문제도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히 봤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제가 언급하지 않은 문제들도 제가 봤을 때는 중상 난이도 이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꼼꼼하게 문제를 안 읽으면 실수 유발할 수 있는 문제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더 상향 조정돼서 앞으로도 이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해 주신다면 조금 더 고난이도 심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풀 수 있는 능력, 힘, 습관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2024년 2학기 중간 통합과 지산고 내신 분석 리포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